초라해질 대로 초라해진 내 모습, 이미 끝이 나버린 우리지만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놓지 못한 지 오래, 그만 멈춰야겠죠. 계절이 흘러가면 갈수록 나의 마음은 눈치도 없이 더 깊어져만 가네요.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대를 꺼내요. 그리는 내가 너무 미워요. 모두 없던 일로, 그대 없던 날로 돌아갈게요. 지난 추억들 다 떠나보낼게요. 밤새 울던 나만은 늦은 끝, 이젠 정말 헤어져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건지, 혹시 아픈 곳은 없는 건지, 어떠한 소식이라도 알고 싶지만 알면 안 돼요. 행여나 흔들릴까봐 또 한 번 내 맘 억누르네요. 모두 없던 일로, 그대 없던 날로 돌아갈게요. 지난 추억들 다 떠나보낼게요. 밤새 울던 나만은 늦은 끝, 이젠 정말 헤어져요. 알면서 모르는 척 마음 깊숙이 숨겨뒀던 그대를 비워낼게요. 흔적조차 남지 않게 더는 그대를 그리워하지 않도록 보고 싶어도 참고 또 참으며 살아가 볼게요. 혼자 다시 하는 작별을 끝으로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그대를 사랑했어요. 안녕하세요. 데이식스 원필이자 오늘 첫 정규 앨범으로 데뷔하는 솔로 가수 원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데뷔만 3번째거든요. 데이식스로 데뷔했었고,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번엔 솔로로 데뷔를 하게 된 만큼 데뷔 전문가로서 떨리는 이 긴장감을 떨쳐버리고 우리 마이데이 분들에게 소중하고 특별한 선물인 저의 솔로 앨범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사실 떨린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감도 있거든요. 왜냐면 진짜 열심히 만들었고 후회 없이 준비를 했던 앨범이라
진짜 하얗게 불태운 앨범이라고 감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앨범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인지 새삼 이렇게 피부로 와닿아서 느끼기도 했고, 또 작업하는 과정들이 새로운 자극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앨범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해보고 싶고 그려보고 싶었던 것들을 다양하게 표현해 봤습니다. 앨범명도 원필에 피를 넣어 필모그래피라는 타이틀로 정해봤는데요. 이 앨범 한 장으로 솔로 가수 원필이 어떤 가수인지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 솔로 앨범 오피셜 공지가 떴을 때 우리 마이데이 분들이 로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건 누가 봐도 원필의 로고다. 사실 뭐 엄청난 의미를 두고 만든 건 아니지만 제 인이어에 각인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 저 솔로 앨범을 상징적으로 표현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로고입니다. 너무너무 이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제 솔로 앨범을 결정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있었는데, 만들면서 제대로 하자는 욕심을 내다 보니 곡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곡 작업이 다 마치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 분들께서도 너무 좋게 들어주셔서 이렇게 정규 앨범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랑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뭔가 사랑에 빠지는 그 느낌들, 심지어 상대방은 몰라. 나만 들떠 있는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멜로디를 같은 구간을 계속 반복해서 듣다가 그 반복해서 듣던 구간이 그 후렴 부분이었어요. 나나나나나나나나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하면서 들었는데, 계속 듣다가 정말 너무 감사하게 정말 문득 소설 속의 작가가 되어 라는 문장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막 혼자 막 상상하고 막 망상하면서 막 상상의 나래가 엄청 막 펼쳐지잖아요. 그런 감정들이 소설을 쓰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소설 속의 작가가 되어 라는 말을 음절에 맞춰서 붙여보니까 정말 너무 잘 붙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래서 원래 쓰고 있던 가사들이 있었는데 그 가사들을 다 지우고 다시 소설이라는 테마로 수정을 해나갔어요. 그러면서 재미없었던 브릿지 가사가 좀 더 재밌어지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원래 가사는 브릿지에 이 소설의 주인공은 너다. 네가 있어야만 이 소설이 완성이 된다. 그런 너를 위해 내가 계속 써내려 가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 소설 속의 작가가 되어라는 그 주제를 잡고 이렇게 써내려 가다 보니까 뭔가 동화 속에 나오는 것들을 좀 집어넣어서 이 소설이라는 그 주제를 더 극대화시키고 싶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동화들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독이 든 사과를 베어 문다 해도, 구두를 잃어버린데도 해피엔딩은 내가 만들게가 됐죠. 진짜 가사대로 되면 너무 비극이잖아요. 백설공주랑 신데렐라는
네, 가사대로 되면 진짜 큰일 나는데, 근데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비유해서 힘든 상황에 놓여도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잘 헤쳐나가보자 라는 느낌으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랑에 들뜬 감정들을 이어가 보고 싶더라고요. 사랑에 빠졌고 둘의 사랑이 시작된 곡이 이 곡이에요. 빠지는 순간은 뭔가 굉장히 극적일 수 있는데 사랑이 시작되고 함께하는 시간들은 평범한 일상 안에서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연인들의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사랑을 표현해 봤는데 처음부터 느낌이 되게 좋았던 곡이라서 아마 저의 이번 앨범 안에서 가장 빨리 써졌던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곡의 시작은 퇴근하고 만나서 저녁에 공원길 가로등이 이렇게 켜져 있고 약간 여름밤을 함께하는 그런 산책하는 그런 이미지를 바로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 그림이 그려졌었어요. 그래서 처음이랑 끝에 들어보시면 약간 좀 희미하게 풀소리 같은 게 나오거든요. 둘이 같이 걸으면서 사실 얘도 너무 힘들고 피곤한 거죠. 또 일하고 왔으니까 퇴근하고 만나는 그 장면을 잡았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일을 하고 와가지고. 근데 상대방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더 있고 싶은 마음에 우리 더 걸을까? 이런 느낌인 거죠. 왜 드라마 보면 연인이 힘들거나 지칠 때 야경이 쫙 그 보이는 곳에 데려가가지고 고생했어, 힘내 이러잖아요. 그 느낌을 담고 싶었던 거죠. 누군가와 함께 속도를 맞추면서 같은 곳을 향해서 걷는다는 게 그냥 평범한 행동 같지만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함께 같은 곳을 향해 걷는다는 기분만으로도 위로를 받는 것처럼 마치 우리 마이데이 분들과 저 같은 그러니까 사실 진짜 버블이라든지 우리 마이데이 분들이 보내주는 메시지들 그런 글들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힘이 돼요. 되게 소소한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보내주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저로 인해서 힘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에게 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거든요. 최근에 제가 받았던 글 중에 굉장히 와닿았던 글이 있었어요. 마이데이 분이 보내주신 건데 지금 너에게 이런 시기들이 공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백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림도 여백이 있어야 더 이뻐 보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였는데 정말 너무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당시 제 심정이 외딴 섬은 제가 보는 세상이었고 외톨이는 저라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멤버들도 군대 가고 또 혼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혼자 할 수 있을까? 이게 맞는 걸까? 이런 부담감들과 좀 무서운 생각들에 눌리다 보니까 외딴 섬의 외톨이란 말이 그때 저의 마음을 딱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쓰다 보니까 잘 풀리지도 않고 또
또 더 헤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슬프게만 가지 말자. 내가 진짜 느끼는 이 감정들을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방향을 틀어보자 해서 좀 더 밝고 따뜻한 느낌으로 항해를 시작했죠. 이런 외톨이에게도 사랑이라는 게 시작되면 조금은 그 외로움을 잊고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어떤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담아서 가사에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 이야기라는 게 꼭 연애로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너무 다양한 사랑들이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상황들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가끔은 사랑이 버거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랑의 힘든 상황들을 생각하다가 우연하게 휴지통에 눈이 보이더라고요. 저게 마음이라면 이란 생각이 문득 들면서, 사실 누구나 감정들이 정말 맨 처음부터 딱 맞게 시작되고 끝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들을 버리는 그런 쓰레기통들이 마음 한편에는 다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걸 비워내지 못했을 땐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나온 곡이에요. 소설 속의 작가가 되어 가사처럼 사랑에 빠진 순간은 믿지 않았던 영혼도 바라게 돼 라고 생각하다가 사랑이 빠져나가는 순간엔 그런 마음들을 휴지 조각에 비유해서 써본 곡이에요. 그래서 보컬도 굉장히 건조하고 그동안 저의 음악들과 좀 다른 분위기의 곡으로 완성이 됐어요. 특히 이 곡은 작업해 놓은 지 꽤 오래된 곡이어서 뭔가 굉장히 오래된 보물 상자함에서 꺼내는 느낌이었는데 가사가 완성되면서 새로운 분위기의 곡으로 다시 태어났죠. 뭐 사실 곡 작업하면서 별거 아닌 걸로 영감을 받기도 하고 그때 그 상황이나 시간들이나 그런 분위기가 많은 영향을 주는데 저는 주로 새벽에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새벽 감성이 주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늦은 끝이라는 곡은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면서 정말 좀 오래 썼던 곡인 것 같아요. 이때 작업했던 때가 굉장히 인상 깊어가지고 생각이 나는데, 저녁에 한번 써볼까 하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은 그냥 놔야 돼가지고 놓고 이렇게 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곡 작업이 아니라. 그래서 저녁에 쓰다가 포기하고 다시 또 누워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곡 작업 말고 다른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쓰고 싶은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때가 이미 한 11시, 밤 11시쯤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침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적당히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번 시작하니까 이게 지금 손을 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계속 썼었어요. 근데 쭉쭉 써나 갔었거든요. 그래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스케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를 쓰다 보면 제 시간이 되게 빨리 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더 빨리 가가지고 아침에 자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스케줄을 나갔던 그 기억이 있는데, 문득 생각이 나고 보고 싶은데 차마 다시 연락은 할 수 없고, 미련과 후회 속에서 체념을 하는 그런 감정들을 막 표현해 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가사 중에 참고 또 참으면서 살아가겠다, 혼자 다시 하는 작별을 끝으로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그대를 사랑했어요 라고 하는 가사를 제일 좋아하는데, 써놓고도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별은 정말 슬픈 것 같은데, 어떠한 이별이든 그래서 사랑해서 이별한다, 또 이런 말만큼 모순된 말도 없다고 했는데, 근데 또 진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 이별을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상상하면서 완성한 곡이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안녕 잘 가였어요. 사실 이 곡의 원래 제목은 사랑한다고 말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멜로디를 쓰고 나서 가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흥얼흥얼 막 부르면서 듣는데, 그 멜로디에 사랑한다고 말한다 라는 가사가 딱 떠오른 거예요. 막 이 발음이 약간 비슷했었어요. 사랑한다고 말한다랑.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지상이 형이 먼저 이렇게 또 말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그 말을 듣고 너무 잘 붙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살려서 가보자 하다가 영화의 이별하는 장면을 상상해 본 거죠. 날씨는 추운 겨울이고 또 밤은 아니에요. 대낮, 해가 이렇게 쬐고 있는, 해가 비추고 있는 그런 대낮에 이별을 앞두고 있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 사람은 이별을 결심하고 왔고, 상대는 모르고 그냥 평소처럼 만나러 나온 거죠. 이별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현실이 상대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 곁에 있으면 더 힘들 것 같아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보내야겠다고 다짐을 한 거죠. 사실 이게 너무 비겁한 건데, 이 이별을 말하고 있는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으니까 마음과는 다른 말들로 이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가사가 이건 네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고백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끝내자, 헤어지자, 다신 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또 원래 가사는 끝내자, 헤어지자, 다신 보지 말자가 아니라 끝내자, 헤어지자, 네가 너무 싫다 라는 가사였어요. 근데 가사를 쓰고 보니까, 이게 다 쓰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네가 너무 싫다라는 이 말이 너무 그냥 못된 거예요. 상대방에게 상처만 주는 느낌이라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다신 보지 말자라는 말로 가사를 바꿨죠. 그렇게 돌아서는 상대방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차마 소리는 내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속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사를 다 쓰고 나니까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다
이렇게 막 그려져가지고 너무 슬픈 거예요. 무슨 뭐 진짜 이별한 것처럼. 그래서 제목을 다시 수정하면서 나라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상대의 뒷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안녕 잘 가라는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안녕 잘 가로 완성하면서 슬픈 이별의 곡이 나오게 된 거죠. 멜로디랑 가사까지 작업을 하면서 저도 되게 몰입했던 곡이라서 그 감정들이 조금 더 잘 전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덕분에 저의 첫 솔로 앨범의 첫 타이틀곡이 되어서 정말 참 의미 있는 곡이죠. 앨범들을 작업하면서 사실 어떤 곡이 들어갈지 전혀 모르고 어떤 곡이 타이틀곡이 될지 전혀 모르니까 평소에도 뭐 생각나면은 그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기도 하고 뭐 가사를 완벽하게 다 적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키워드를 메모를 하는 그런 편이라서 전체의 그 흐름을 완벽하게 이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각각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말 또 신기하게도 마치 한 이야기처럼 감정선이 만나는 그 지점들이 생기더라고요. 이 곡이 그랬어요. 이별을 고한 사람이 아닌 이별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써놨던 곡을 이번 솔로 앨범에 수록하면서 좀 더 컨셉에 맞게 수정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하고 이별하면서 잊었다, 지웠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저는 제 기억을 스치고 갔던 일들이나 존재들은 완벽히 지워지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뭐 잊었다기보다는 묻어놨다? 마음에 묻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진짜 너무 아프면 지우고 싶잖아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지운다, 지우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지우개 이 곡의 가사가 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안녕 잘가의 상대방 입장에서 쓴 곡인데 사실은 상대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걸 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외면한 거예요. 사실이 되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이별하는 날도 그냥 평소처럼 나왔는데 결국엔 상대방에게 헤어지자, 다시는 보지 말자라는 말을 듣게 된 거죠. 진짜 그럴 때 있잖아요. 나만 혼자 애쓰고 있는 기분. 상대가 이미 변했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든 이어붙여 보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 그래서 네가 끝내려는 그 마음을 지워버리고 싶다 하는. 진짜 저도 가끔은 뭔가 그런 기억들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또 우리는 나쁜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나의 다양한 기억들로 추억을 만들면서 나의 인생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로 만들어진 곡이 그리다 보면 이었어요. 우리 마이데이 분들도 다 아실 텐데 저의 정말 오래된 찐 절친들, 중학교부터 친구였던 심연, 또 오지연,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이 친구들과 함께 작업을 했어요. 이 친구들하고 작업을
이렇게까지 제대로 한 건 처음이어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었고 옛날 생각들이 진짜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뭐 진짜 청춘 드라마에 그런 옥상신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그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연습생 시절에 고2 때 옥상에서 돗자리를 펴고 애들하고 누워가지고 같이 막 더스크립트 노래 듣고 콜드플레이 듣고 원리퍼블릭 듣고 라디오헤드 듣고 밴드 음악을 들으면서 우린 진짜 커서 뭐 하고 있을까? 난 뭐 할까? 음악하고 있진 않을까? 그러면 내가 JYP라는 곳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 나 잘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너무 신기하게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사에서 밴드를 해보지 않겠냐고 해주셨던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순간들의 기억들을 셋이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이야기를 담아보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또 이 곡 할 때도 제가 가사를 이렇게 쓰고 있을 때 영케 형이 그때 군 입대하기 전에 저랑 같이 스케줄 하러 가면서 차에 옆에 있었는데 제가 가사를 써야 돼가지고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그 트랙을. 그래서 형도 아이디어 많이 던져주고 또 해줬었어요. 그래서 공감을 우리밖에 혹시나 못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떤 꿈을 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뭔가 좀 청춘 드라마 같은 곡을 생각하고 만들었죠. 그래서 그리다 보면 이 곡의 장르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좋아했던 밴드들의 분위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한 친구들이 같이 음악을 하다가 제 솔로 앨범까지 함께 하게 되어서 나는 진짜 참 복받았구나, 정말 감사하다 라고 또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한 장을 진짜 잘 그렸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의미 있는 작업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 시간들은 저에게 봄날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응원의 말로 곧 봄이 찾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 있는 봄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이 곡도 쓰게 됐습니다. 멜로디부터 좀 따뜻한 느낌이었으면 해서 재즈 피아니스트인 우리 석철이 형과 함께 작업을 했는데, 원래는 저희 앨범 중에 유닛 앨범 중에 우린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곡을 쓸 때 막 새싹이 피고 꽃을 피우는 이런 과정들을 막 쓰고 싶었었는데 와, 이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방향을 틀어서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곡을 조금 비유로 하지 말고 그냥 직설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언젠가 봄은 찾아올 거야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냥 편하게 썼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하루 끝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오길, 언젠간 봄은 찾아올 거야, 다 지나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는 가사인데요. 뭔가 좀 스스로 주문을 거는 것처럼 써봤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마이데이 분들이 있다면 정말 너무너무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니까. 어떻게 살면서 힘들지 않은 순간이 있겠어요. 그래서 언젠간 우리에게 봄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솔로 앨범을 준비하는 시간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마지막 곡만큼은 정말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 군입대도 앞두고 있고 가수 원필이보다는 정말 김원필로서 다른 시간을 보내고 올 텐데 그것도 어찌 보면 저에게는 새로운 모험이자 또 도전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새롭게 다짐을 하는 저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더 나은 내가 되어 있을 테니 기대해줘. 아무쪼록 행운을 빌어줘. 라는 가사가 있는데 어떠한 설명보다 그 가사가 저의 마음을 잘 대변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가사가 딱 그 한마디가 있는데 넣을까 말까 지상이 형이랑 고민하다가 너무 하고 싶었던 말이라서 넣게 됐습니다. 그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는 우리 마이데이 분들이 직접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저의 앨범 중에 가장 최애곡이지 않나 싶습니다. 꼭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10곡이 다 채워져서 저의 이야기를 담은 열심히 만든 앨범을 더 멋지게 만들고 싶어서 많은 컨텐츠들을 또 촬영을 했는데요. 그 자켓 사진 다들 보셨죠?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촬영 날에 진짜 너무 추웠거든요. 제가 데뷔하고 나서 그런 추위와 정말 많이 싸워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자연에 대해서 자연과 많이 싸우려 했지만 항상 졌지만, 하여튼 와 진짜 아는 추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맞닥뜨리니까 와우 또 다른 추위였어요. 추위는 항상 느낄수록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연은 못 이긴다. 네. 그리고 뮤직비디오 또 티저를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이번 촬영은 저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었고 좀 무섭기도 했던 수중 촬영 정말 엄청났습니다. 특히 수중 촬영을 할 때 일단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기 전에 정말 연습을 했었어요. 그때 연습을 했는데 맨 처음에 분명히 그 땅에서 그냥 발에 닿는 곳에서 잠수를 하는 그 연습을 하거든요. 이때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참아요. 막 한 40초인가 45초를 참아가지고 야 이건 됐다. 야 이 정도면 수중 촬영 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고글이라 해야 되나? 고글이랑 이제 마스크인가 이게? 마스크를 끼고 산소 호흡기를 딱 껴요. 그걸 끼고 밑으로 수심 6m까지 내려가는데
와, 그때 그 이퀄라이징이라고 또 코를 막고 이 공기 압도 빼줘야 돼요. 이 여기에 그 비행기 타면 귀 막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잘 빼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귀가 다쳐요. 그래서 또 이거 계속 하면서 내려가가지고 거기 안에서 호흡기를 빼고 마스크를 딱 뺐는데 와, 이 발에 닿을 때 숨 참는 느낌이랑 정말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 수압도 있어가지고 거의 한 맨 처음 시도했을 때 5초, 6초 이렇게 참아가지고 와 거기서 진짜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위로 올라가려고 막 발버둥을 쳤을 때가 진짜 기억에 남아요. 그 호흡기랑 이 마스크 끼는 법을 몰랐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안전요원 형들에게 도움을 엄청 많이 받으면서 산소 호흡기를 뺐다가 물속에서 산소 호흡기를 꼈다가 빼는 거랑 곡을 끼는 거랑 마스크 끼는 거랑 이거를 터득을 했어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터득해가지고 뮤직비디오 촬영 날에 너무 다행히도 오래 있을 수 있었어요. 그 물 안에서. 그래서 거의 뭐 진짜 오랫동안 있어야 돼가지고 수중 촬영할 때는 물 안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가지고 물속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터득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정말 잊지 못할 수중 촬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솔로 앨범을 준비하면서 진짜 많은 생각들을 했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우리 와이데이 분들과 또 멤버들은 물론이고 또 오랫동안 같이 해온 우리 회사 식구분들과 또 스태프분들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었고 정말 저를 움직이게 해주는 원동력이 돼주셨었어요. 그래서 사실 돌아보면 진짜 내가 불과 몇 달 전인데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했지? 내가 진짜 어떻게 해냈을까? 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는데 진짜 해내야 한다. 나는 진짜 해낼 거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해왔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오늘 이 시간도 혼자서 정말 많이 좀 말이 많죠. 네. 제가 원래 좀 말이 많으니까 편한 분들과 있으면 그래서 멤버들 없이 혼자서 이 시간을 채워나가는 게 좀 걱정됐는데 작업하는 동안 느꼈던 저의 감정들을 들려드리고 싶었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음악을 들으시면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이번에도 해냈습니다. 모든 것들을 정말 잘 해내고 싶더라고요. 막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줄 수 있는 거는 가장 멋진 선물인 음악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곧 공개될 저의 솔로 앨범 필모그래피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마이데이는 물론이고 우리 멤버들도 각자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이식스 도원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뭔가 저희 세 명 다 뭔가 군대 가 있고 혼자서 그렇게 쇼케이스를 솔로 앨범을 만들었다는데, 이야, 그거 좀 대단하네. 그 짧은 시간에. 진짜 이번에 앨범 무사히 마치시고 우리 원필 씨도 이제 나라를 사랑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라 든든하게 지키고 있을 테니까 그 안에 솔로 앨범
열심히 불이 나도록 잘 마무리하고 몸 건강하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충성!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병 강영현입니다. 드디어 우리 원필이가 솔로 앨범을 내게 되었네요. 너무 기특해요 진짜. 많이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주 연락은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이 외롭겠죠. 그래도 우리 든든한 마이데이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 원필이한테 물론 원래 그러실 계획이었겠지만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원필이도 후회 없이 여러분들께 마음껏 노래 불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원필아 고생 많았다. 자랑스럽다. 우리 앞으로도 화이팅이다. 바이. 맨날 팀 활동만 하다가 솔로 하려면 적적할 낀데 뭐 어찌됐건 축하하고 뭐 고생하는 일이 더 많겠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고생해라. 뭐 우리 좀 잘 부탁합니다. 뭐야? 이런 걸 언제 한 거예요? 와우. 이상하다. 마음이 너무 이상하다. 안 된다. 저 오늘은 진짜 저 너무 안 올 거예요. 너무 안 오는 건 뭐야? 하여튼 진짜 안 올 겁니다. 좀 위험했는데, 오, 다행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멤버들, 형들, 도훈이에게 정말 정말 몰랐는데 와 이런 거 할 줄은 정말 몰랐다. 역시. 하여튼 또 이렇게 응원을 받았으니까 제가 열심히 활동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시 우리 마이데이를 위한 감상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길 바라면서 우리 마이데이 안녕. 잘 가. 이건 네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고백. 우리 끝내자. 헤어지자. 다신 보지 말자. 함께한 날이 늘어갈수록 지쳐